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30일 마지막 날 휴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휴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4월도 이제 끝이 났으니 오랜만에 결산을 해보고 또한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과 제가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또 누적 순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국내 주식, 그러니까 주식 매매,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해서는 2월달에 좀 손을 보고 그다음 조금 조금씩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전체 이익금이 꽤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달러 RP, 달러를 들고 있잖아요. 그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달러를 1273원인가요? 평균적으로 그 환율인데 지금 134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지금 이긴 한데 물론 아직 이걸 환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가가 돼 뭐죠? 그냥 평가 금액이 아직 제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환전을 완료하면은 이제 실제 이제 수익액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번 달도 하여튼 한 1,100만 원 정도 이익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을 1억 8,600만 원 그냥 계좌에 고이 모셔놓고 있고 달러 RP로 2억 1,000만 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1,273원 정도로 지금 평균적으로 나져 있는 상태고 국내 주식은 이제 300만 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건 며칠 전에 샀던 롯데 정밀화학 이거는 좀 아주 좋은 회사에다가 주가도 지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에 300만 원치 사놨는데 요건 좀 한번 올해 들고 가볼까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거의 없다, 안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인데 보시면은 그 우리 IMF 있었던 1997년도 바로 직전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때 그 후로 리먼 브라더스 때 안 좋았고 그 후로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최근 2022년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적자인데 이 적자 폭이 리먼 브라더스와 IMF에 비할 바가 아닌 어마어마한 지금 건국 이래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한 국가의 경제는 내수 플러스 수출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내수는 워낙에 작고 게다가 지금 부동산에 다 물려 있어가지고 내수가 제일 그렇고 그나마 수출이 이렇게 버텨줬어야 되는데 수출이 지금 완전 꼬라박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암울하다. 일단 첫 번째 그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이후로 쭉 꾸준히 가라앉다가 최근 잠시 상승하다가 다시 가라앉았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날 2월 2일까지는 달러 인덱스에 동조를 하다가 2월 말까지 동조하다가 2월 말부터 지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 생기냐면은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원화는 지금 2월 말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희한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쭉 달러 인덱스와 원화 환율은 분명히 같이 동조화 되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분명히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원화가 약세다. 한국 경제가 안 좋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다. 어쨌든 한국 기업한테 상당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불안한 건 무엇이냐면 앞에도 봤듯이 이렇게 무역 수지가 엄청 안 좋은 데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말부터 왜 그러냐면은 요 2월 말부터 하여튼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더 큰 건 뭘까 하면은 저는 이걸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뉴스인데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달러를 350억 달러 스와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엄청나게 환율 방어를 하고 있거나 이미 환율 방어를 해서 지금 외환 달러가 상당히 부족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앞으로 환율 방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정부에서도 갑자기 한국가스공사한테다 야 좀 30억 불만 그 달러 좀 땡겨줘 스와프 좀 해줘 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하여튼 거절했다는 것은 보면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지금 이거 달러의 양이 지금 충분히 있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달러가 우리나라 달러 보유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내려왔거나 아니면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2월 말부터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니까 원화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오르는 것은 지금 환율 개입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환율 개입을 해가지고 이만큼 낮춘 걸까요? 근데 만약 어찌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뭔가 되게 안 좋은 징조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과연 이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요즘에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뭐 세린메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5월달엔 주식하지 마라. 5월부터는 주식 정리해라. 이런 것도 일단 첫째 있어서 일단 국내 주식은 하더라도 하루 이틀 아주 단타만 짧게 들어갔다 짧게 나오는 그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망이 지금 미국 블룸버그를 쭉 며칠 동안 오랫동안 읽어보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아니라 부채 한도죠. 부채 한도 이게 잘못했네요. 부채 한도. 미국 부채 한도 지금 협상이 의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발되면 역사적으로 달러가 강세였답니다. 달러가 강세였다. 이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달러 강세가 되면 환율이 우리 원화 환율이 더 약해질 거니까 저는 더 크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경기 침체가 생기니 안 생기니 이게 지금 고민이잖아요. 경기 침체로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 약세. 그래가지고 또 달러가 약세가 될 연말까지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는 또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5월 6월 지나면서 좀 점차로 이게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데 한 표를 더 주고는 있으나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예상 시나리오는 일단 달러가 환율이 1350원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환차익을 한번 노릴까 지금 그게 고민이고 아니면 지금 정도로 앞에 달러 강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1400원 이상까지 기다려서 환차익을 크게 노려서 한 10% 이상 한 15%까지 환차익으로 15%까지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여기서 먹으려면 한 10% 이내거든요. 10% 이내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저희 희망과 다르게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대 이하로 안정화되면은 현금 대부분을 달러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쉽게 돌아서진 않을 겁니다. 뭐 무역이 갑자기 흑자가 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국내 주식은 진짜 단타 하루 이틀 들고 있을 정도의 단타 전고점 돌파하는 거 싹 들어갔다 그냥 2, 3% 먹고 나오는 정도로 하루 이틀만 들고 있을 생각이고 뭐 가치 투자 지금은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1250원 이하라면은 만약 여유돈이 좀 있으면은 달러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두들 본인의 맞는 스타일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